9월 9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6% 상승한 3260.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6% 상승한 824.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일 스틸럭스, 사면, 셀루메드, DAP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조선 테마입니다. 한미 간의 조선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서도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관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정부 당국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한미 간의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조선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만 오늘 시총 상위 조선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최근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CXL 테마입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마벨의 CXL 제품에 대한 호환성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마벨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미국 브로드컴과 함께 반도체 시장의 신흥 강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를 의미하며 반도체와 가속기 등의 부품들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연결하는 기술을 담은 칩을 의미합니다. 마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이 해당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CXL이 HBM에 이어 반도체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이는 것을 연간 단위로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기존에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일 때마다 일일이 승인받게 할 방침이었지만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대체안이 거론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일부 해소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대신증권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3.9%의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로봇 테마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8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6개월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이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책임이 확대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로봇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사면은 언론을 통해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상용 개발을 국내 최초로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로봇은 제조와 물류, 그리고 조선 등의 산업에서 즉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11월에 열리는 로보월드 박람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현재 글로벌 기업과 구체적인 수주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4번 증권 테마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종목당 50억 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질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어요. 특히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코스피 5천 시대라는 목표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하면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증시 활성화 기대감을 입으며 증권사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5번 건설 테마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일부 건설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금강공업은 자회사인 산미금속이 언론을 통해 국내 선박엔진 제조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산미금속은 선박엔진 핵심 소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해당 제품은 STX 엔진 등의 기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사의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산미금속은 현재 IBK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6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을 2배 확대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3개 창출하며 임상시험 세계 3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정부 주도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이 바이오 테마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뉴로핏은 언론을 통해 일본 도쿄도 건강장수 의료센터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는 뇌신경 태화 영상을 분석하는 뉴로핏 아쿠아로 이번 계약을 통해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뉴로핏은 최근 언론을 통해 국제 알츠하이머병 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셀루메드는 어제 언론을 통해 하반기부터 건설과 의료기기 사업에서 성장세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셀루메드의 최대 주주인 인스코비도 셀루메드의 소송 합의금 마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두 종목이 관리 종목 해제 기대감을 입으며 동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인스코비는 오늘 언론을 통해 SGR 소프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SGR 소프트는 미디어 비즈니스 전문 기업으로 개발자 없이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스토어와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협력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주간과 초록빛 미디어, 삼화전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국주강은 철강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K스틸법을 발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철강 산업의 국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K스틸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한스바이오메드는 언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스킨 부스터 제품인 셀르디엠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9일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인들이 리쥬란을 막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어제 미용기기 및 의료기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리쥬란은 연어 세포에서 추출한 DNA 조각을 함유한 주사제로 피부 탄력과 재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킴 카다시안 같은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리쥬란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사를 맞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NK, 2위는 상상인증권,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HJ중공업, 5위는 미래에셋증권, 6위는 동방, 7위는 세진중공업, 8위는 금강공업, 9위는 SK증권, 10위는 화인베스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상상인증권, 미래에셋증권, 금강공업, 화인베스틸입니다. 상상인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입니다. 금강공업은 건설 및 철강 기업으로 자회사인 산미금속이 선박엔진 핵심 소재를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인베스틸은 철강 기업이자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KD, 2위는 CP시스템, 3위는 원익홀딩스, 4위는 보성파워텍, 5위는 1승, 6위는 한국선제, 7위는 오리엔탈전공, 8위는 대창솔루션, 9위는 클로보, 10위는 미투온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KD, 원익홀딩스, 1승, 한국선제, 클로봇입니다. KD는 건설기업이며 원익홀딩스와 클로봇은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승과 한국선제는 조선기자재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HJ중공업, 5위는 이수페타시스,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네이버, 8위는 미래에셋증권, 9위는 세진중공업, 10위는 LG화학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클로봇, 2위는 원익홀딩스, 3위는 사면,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오리엔탈전공, 6위는 현대임스, 7위는 유로핏, 8위는 LNC바이오, 9위는 1승, 10위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로봇, 원익홀딩스, 사면, 유로핏, 1승,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클로봇과 원익홀딩스, 사면은 로봇 관련주인데요. 특히 사면은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상용 개발을 국내 최초로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유로핏은 의료 AI 기업이자 일본 의료센터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1승은 조선기자재 기업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